백내장은 다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해버리고 다 지급을 해버립니다. 20-30만 원 통원 한도로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닦아는 안과의 한승수 원장입니다. 보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유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비치로에서 현재 실손 백내장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백내장 관련한 쟁점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여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실비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제법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 1년 전부터 네. 지급이 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백내장 수술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수요가 한 2014년, 15년부터 확 늘기 시작해서 작년에 최고 매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실손 보험사들이 지급하기엔 좀 부담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손해율이 뭐 130%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손 보험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사실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험 사고는 여기서 백내장 진단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근데 그 수술도 입원해서 수술을 했냐,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았느냐에 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작년부터 6시간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환자들도 질문을 하고 사실 한 재작년에 제가 진료 볼 때는 그런 얘기 자체를 별로 들은 바가 없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6시간 입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네.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포괄수가제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DRG라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기 쉬운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입원 치료다 해서 수가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원 치료라고 다 이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사들도 이 포괄수가제상 입원을 입원이라고 보고 그동안 처리를 해왔었어요. 환자 한 명하고 보험사하고 싸웠는데 거기서 판단을 한 게 그 입원이라고 해서 다 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6시간 답변동 입원에 6시간은 충족해야지 입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요런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작년 6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뭐냐? 그럼 고등법원의 네. 판단이 그냥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는 돼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니에요. 2심 판결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그걸 보고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환자의 뭐 상고를 기각을 해버렸어요. 심리를 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 그러면 그걸 기각이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건가요? 보통은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계속 이 대법원에 가겠죠. 억울한 사람들이. 그럼 대법원도 보고 아니 입원이 뭐길래 백내장 입원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네. 그럼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를 해주겠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었다면 그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든 판사들이 다 따라야 돼요. 그건. 아직 거기에 그런 답을 그렇게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 보험사 약관에는 입원에 대한 규정이 잘 없었어요. 네. 6시간 이상을 해야지 입원이다. 뭐 이런 기준이었고 입원 치료에 대해서만 입원하면은 입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약관을 다 이제 고치기 시작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6시간을 병원에서 이게 수술 이후에 뭐 경과를 보다가 퇴원을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백내장 수술하고 6시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결국은 지금 보험사가 백내장 진단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입원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백내장 진단도 그렇고 입원도 그렇고 의료인의 네.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판단을 보험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또 이거에 불복하는 환자들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겠죠. 네. 그럼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최종 판단은 판사한테 맡겨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포괄수가제상 입원이 뭐 6시간이 되냐 마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약관인 건데 그러면 피보험자들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약관에 준해서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고 약관을 믿고 가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네. 주치의가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음. 보험사는 차트를 보고 이건 입원이 아니네라는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백내장 수술 자체가 입원 수술로서 인정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로 봐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네. 보험사는 작년 6월에 그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해갖고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2022년 6월 이전에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람들한테는 의료 자문을 해봐라. 진료 기록을 감정하겠다. 백내장인지 아닌지 보고 백내장이고 뭐 중기 이상 뭐 말기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6월 이후에는 그 의료 자문이 다 사라집니다. 백내장은 다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해버리고 다 지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보험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원 한도하고 통원 한도하고 좀 달라요. 그러겠죠. 입원 한도가 뭐 보통 뭐 5천만 원이라 그러면 통원 한도가 뭐 2, 30만 원 그렇죠. 정도 되는데 그냥 2, 30만 원 통원 한도로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판례를 가지고 부지급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그 뭐 자문이나 이런 쪽은 실제 뭐 진행되는 부분은 많지 않나 보네요. 거의 없고 네. 간혹 가다가 입원에 대한 의료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입원을 했냐? 그러니까 똑같이 6시간 있었어도 6시간만 그냥 있었던 거냐? 6시간 동안 입원에 뭔가 그렇죠. 충족되는 네. 요건들을 다 갖춘 게 맞느냐? 네. 뭐 그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누가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입원의 이런 주관적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을 그렇죠. 일으키는 그런. 뭐 일부 환자분들은 아예 1박 2일로 해서 입원해서 수술할 수 없느냐? 근데 그렇게 1박 보는 분들도 2일로 있습니다. 수술을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렇게 해도 부지급이 나와요. 그렇죠. 입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네. 실제로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납병동 입원이라고 하면 네. 꼭 병실을 배정받아서 그렇지 있지는 않죠.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뭐 벤치 뭐라고 해야 네. 되나요? 뭐 그냥 베드가 아니라 네네. 이런 의자 같은 데서 이렇게 그렇죠.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죠. 봐주고 잠깐 네. 앉아 계세요 그렇죠. 하고 그것도 입원인데 그러면 그것도 네. 다 입원을 인정을 안 하게 되냐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잣대랑 이 잣대가 좀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현재 뭐 금감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으면 둘이 잘 알아서 해결하세요. 맞아요. 답변 받는 것도 한참 기다려서 받았는데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 받으니 금감원이 왜 금감원이냐? 나는 어디다가 이거를 뭐 하소연해야 되냐? 근데 정부 차원에서 액션을 좀 취하면은 좀 뭔가 좀 상황이 조금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여지는 있어 있죠. 보이죠. 여지.